안녕하세요. 오늘 9월 13일 수요일입니다. 자, 보면 돈 버는 방송. 오늘의 암호화폐 시장은 시작합니다. 자, 달러 인덱스가 전일 약간 약 반등을 하면서 104.690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여전히 주봉 차트의 이평선 돌파하고 이후에 지지 테스트 관점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구간에서 추가 상승 나올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추가 상승 가능하다. 어제 내용이랑 큰 바뀐 부분이 없습니다. 사실상 시장에서는 위든 아래든 바짝 엎드리면서 지금 상황을 보고 있는 듯합니다.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보면 어제 박스권 약세 구간에서 시간 차트 그리고 일봉 차트 하단 변곡 근처에서 반등세가 나왔습니다. 시간 차트에서는 하단 변곡이 깼죠. 전일 깼다가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하단 변곡 위로 회복이 났는데 여기 지지 테스트가 어제 밤 새벽까지 계속 지속이 된 것 같다 정도 관점입니다. 오늘 내용도 브리핑으로 시작을 합니다. 화면 보면서 이어갈게요. 오늘 드디어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있는 날입니다. 오늘 저녁 한국 시간으로 9시 30분에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그리고 소비자 물가 지수 코어 CPI하고 CPI 발표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 관련돼 갖고 여러 이제 투자 기관들이나 여러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측치, 인베스팅에서도 예측치가 나오고 있는데 일단 코어 부분들은 이전에도 얘기 드렸지만 일단 소비자 물가 지수 부분에서의 많은 부분들은 에너지 관련돼 있는 유가 상승이죠. 여기 영향으로 인해서 상승할 개연성을 좀 더 보고 있어요. 인플레이션의 영향을 좀 더 받는다라는 시그널을 보는데 근원 CPI,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하락의 지금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근원 CPI는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많은 투자 기관들이나 분석들 이런 부분에서는 전반적으로 좀 하락할 개연성을 염두에 두고 있는 거예요. 금리 부분에서도 좀 일정 부분 금리 동결 등 정도. 그래서 뭐 오늘 기사에도 나오지만은 내년에는 금리를 일부분 하락을 할 수도 있겠다. 조정을 받을 수도 있겠다는 얘기도 이제 슬슬 나오고 있어요. 이게 잭슨 홀 때 파월 의장이 일단 유가 상승으로 인한 소비자 물가 지수의 부분에서 일정 부분 배제를 하는 부분들, 그래서 그 이후에 근원 CPI 쪽에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 쪽에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시장상을 보려고 하는 움직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시장의 움직임도 거기에 근거해서 많이 진행되는 듯 하고요. 오늘 그 움직임이 여기가 역시 또 이제 이전보다 낮아지는 모습이 전개가 되면은 시장에서는 일단 인플레이션 부분들, 유가의 부분을 배제하고 이런 부분들 보고 좀 이제 상승 베팅으로 가지 않겠는가 하는 부분들도 조금 생각 중이긴 합니다. 여전히 여기에서 아직 분석이 서로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지금 다들 암호화폐를 비롯해서 전부 다 바짝 엎드려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저녁 9시 반 전후에서부터 아래 위로 흔들어대는 변동성이 나올 개연성이 큽니다. 이런 부분들 좀 염두에 두시면서 오늘 움직임을 보시면 될 듯해요. 그리고 이어서 또 보면 여기 유럽 ECB 관련돼 있는 뭐 예금 금리 관련돼 있는 내용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같이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번 달에 FOMC 회의가 있죠. 여기서 9월달 금리에 대한 내용들이 동결로 갈지 이런 부분들도 살피는 오늘 그 첫 시작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좀 유의해서 보셔야 돼요. 조심해서. 지금 왜냐하면은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딱 반등 구간 딱 애매한 자리에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 하락 쪽으로 갈 수 있는 자리도 되기 때문에 좀 리스크가 있는 자리이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이런 부분들 염두에 두시면서 좀 대응을 빠르게 하셔야 돼요. 만약에 하락 쪽으로 전개가 된다면 비트코인에서 이때는 조정의 폭이 좀 더 커질 수 있어요.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대응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셔야 된다. 얘기를 드립니다. 자, 그러면 뉴스 브리핑으로 넘어갈게요. 역시 마찬가지로 아이엠머니 홈페이지에 가시면 뉴스 이슈에 보면 저희들이 방송에서 공유해드리는 뉴스 내용들 다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도 또 계속 뉴스가 등록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 같이 모아놓은 뉴스들 참고하시라 정도 얘기 드리고요. 자, 뉴스에서 보면 타이틀 위주로 얘기 드립니다. 내년에 1% 정도 내린다. 연준의 금리 인상의 종료 전망에 대한 기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근원 CPI,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가 하락 추세에 있는 부분들, 그래서 좀 인플레이션 요소가 좀 잡히고 있는 게 아닌가. 근데 유가 에너지 가격의 움직임이 지금 심상치 않은 부분들이 있으니까 이 부분들을 이제 경기 침체 부분으로 완전히 이제 들어가기 전에 일단은 일정 부분들을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관점이죠. 그래서 이렇게 내용들 정리되고 있어요. 그래서 연착륙 가능성에 대한 내용들이 옐런 미 재무부 장관의 기사일 수도 있었죠. 이틀 전에. 이런 부분들이 이제 회복력, 지금 현재 미 증시 쪽에서 강한 회복을 보이고 있는 모습. 사실 회복이라기보다는 상승의 관점에서 보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 모습들을 지속되고 있으니까 거기에 기초해서 연착륙 가능성에 대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고, 금리의 조정이 원래는 내년 연말 정도의 얘기들을 했는데, 일단 내년에 진입하려면 연준이 금리 부분을 조정할 개연성이 있겠다라고 하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기사고요. 그 다음이 어제 증시가 일제히 조정을 받았습니다. 여러 내용들이 있죠. 애플 했는데 예상 밖의 기능이나 핵심이 보이지 않으면서 1.7% 하락 조정 나오면서 S&P 500하고 나스닥에서 조정이 좀 나왔습니다. 암호화폐를 보는 관점에서 보면 저 정도 조정폭은 크지 않다라고 보지만 실제로 지수기 때문에 저 폭은 다른 개별 종목들에서는 좀 출렁임이 있었다라는 관점으로 보는 겁니다. 자, 이 시점에서 한번 봐야 되겠죠. 여기서 보면 여기 S&P 500이고요. S&P 500, 여기 나스닥입니다. 자, 일봉 차트고요. 자, 우리 어제 얘기했을 때 여기 상단 변곡에 대한 회복 움직임이 나왔죠. 상단 변곡 회복 움직임이 나왔는데 이때 갭 상승이 있었어요. 갭 상승이 있었고, 여기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전개되는 것 같다. 그러면은 지금 일봉 차트 52평에 대한 지지 테스트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 관점이 될 수 있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현재 중요값 1번 S&P 500은 중요값 1번 4361.50포인트에서 반등이 나왔었고요. 여기 나스닥은 여기 중요값 2번 14694.50포인트에서 반등이 나왔죠. 둘 다 중요값에서의 지지 반등이라서 상단 변곡 공략 한다라고 관점에서 보고 있었던 거고, 근데 여기가 지지를 받지 못하면 다시 옵니다. 중요값 1번과 2번에 대해서 지지 테스트가 다시 전개될 수 있어요. 지금은 오르고 난 뒤에 조정을 또 받고 있고, S&P 500 같은 경우에도 나스닥도 회복하고 어제 돌파하고 난 뒤에 지지를 받지 못했어요. 이런 부분들이 여기로 다시 오겠다라는 시그널로 보는 겁니다. 이 과정에서 지난 6월달 반등 구간에서 형성됐던 갭이 있어요. 상승 갭이 있거든요. 여기를 메우는 움직임, 요 움직임으로 이어질 개연성도 있어요. 물론 지금 현 시점에서는 재차 또 상단 변곡, 나스닥이나 S&P 모두에서 상단 변곡으로의 회복과 지지 여부를 같이 봐야 되겠죠. 여기에서 딱 이런 위치에 있으면 사실은 여기가 종가가 깨졌으니까 여기로의 지지 테스트 관점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관점을 보면 나스닥이나 S&P 500에서 조정의 관점으로 지금 접근해서 봐야 되는 것과 지금 지표 발표하고 이어서 여기서 하게 되면은 굉장히 큰 폭의 조정이 나오게 되죠. 만약에 직접적인 데미지를 받으면 그렇습니다. 여기는 나중에 왔으면 좋겠다. 이건 희망이로입니다. 자, 그 다음에 에너지 가격 같이 보면요. 어제 저희는 여기서 일단 조정을 82.90에서의 조정 관점으로 보고 있는데, 일단 현재 어제 움직임에서도 일단 다시 상승세가 나왔어요. 상승세가 나왔으니까 현재 크루드 오일에서는 여기 90.9, 브렌트 US는 93.57, 대략 90포인트에서의 터치 하고 난 뒤에 조정이 전개될 개연성, 이 부분도 같이 염두에 둡니다. 여기서 중요하게 보는 게
종가의 회복입니다. 일봉 종가의 종가가 확보되는지 여부도 중요하게 봐요. 일단 여기 전체의 차트에서는 일단 상승한다는 시그널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로에 일단 상승하기 위해서는 한 번 더 눌러주고 가는 과정들을 염두에 두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여기 조정의 관점을 좀 가지고 보고 있다. 가지고 보고 있다 정도 얘기를 드립니다. 자, 여기에 유가, 에너지 관련돼 있는 부분들 큰 차트를 가지고 한번 봤고요. 뉴스 브리핑 이어가면요. 자, 이 정도가 일반 글로벌 경제 관련 파트고요. 자, 암호화폐 쪽으로 넘어갑니다. 이거는 어제 기사인데요. 코인베이스 CEO가 얘기들 할 때 암호화폐가 미 대선에 중대한 역할을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 지금 대선에 나오는 후보들이 암호화폐에 관련돼 있는 정책이나 이런 부분들을 꾸준히 얘기하고 있어요. 심지어 트럼프 같은 경우는 이더리움을 보유를 하고 있어요. NFT도 발행했죠.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이때 나왔던 내용이 SEC의 게리 겐슬러 의장의 거치 문제가 내년 정도에는 정해질 거다. 쉽지 않을 거다. 유지하는 게 이런 부분들도 이때 기사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뉴스를 보면 어제 청문회 나와서는 큰 얘기는 나오진 않았어요. 일단 그레이스케일 판결의 ETF 신청도 검토 중이다. 여기에서 여러 얘기들이 또 나왔습니다. 지금 현재는 신청 서류를 검토 중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전히 사기와 불법 행위로 가득하다. 암호화폐는 이런 내용들 스탠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내용인데 어제 밤늦게 코인엑스 거래소죠. 최근 활발하게 영업 활동을 이어가던 코인엑스 측 거래소에서 해킹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더리움과 여러 암호화폐들의 출금, 비정상적인 출금들이 이어졌다라고 하는 내용들이 어저께 커뮤니티에 나왔었고요. 이어서 기사들이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1800만 달러 규모의 가상자산이 비정상적으로 출금됐다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오늘 또 나온 기사에는 보면 대략 4300만 달러로 지금 피해 규모가 좀 더 커지고 있어요. 커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코인엑스 측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량 보상하겠다 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리스크를 가지고 지금 접근해야 되는 뉴스가 뜬 겁니다. 그래서 어제 출금됐던 종목들이 이더리움, 트론, 폴리곤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이 또 FTX 내용입니다. FTX 내용은 저희들 계속 이슈에서도 다루고 있고 오늘도 특집 영상 나갑니다. 알트코인, 오늘의 알트코인에도 오늘 FTX 특집 2부, 2부가 나갈 겁니다. 어제 나갔던 메이저 종목들 외에 또 다른 종목들 같이 나갈 거고요. 여기에서 보면 이제 재가동에 대한 내용들, 입찰 마감이 9월 24일이고 수정 입찰이 10월 16일이다.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인수자 접촉이 진행 중이 있는 상태다. 이런 부분들이 현재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 2억 달러 규모의 암호화폐 매각 계획 이런 부분들이 지금 계속 언급이 되고 있죠. 이번 주, 지난 주말부터 해서 이번 주는 FTX 관련돼 있는 내용들이 좀 많습니다. 이 부분들 여전히 리스크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아직 여기에 대한 물량들이 시장에 쏟아져 나왔다. 이런 부분들은 아직 명확하게 나오진 않는데 그제 나왔던 부분에서 지난 비트코인의 조정 때 이더리움에서 큰 폭의 하락이 나왔죠. 하락이 나왔어요. 도미넌스도 하락을 했었고요. 이때 디지털 갤럭시 측에서 이더리움을 OTC로 들어왔던 물량들을 매도를 하고 있다. 그래 전체 매도가 다 된 건 아니지만 매도가 진행 중인 것 같다라는 부분들, 해칭을 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해칭을 안 하고 그냥 매도로 들어간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내용들도 있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온체인 데이터에서 제가 확인한 건 아니라서 이런 부분들도 있더라. 그래서 이더리움에서는 좀 많이 흔들린 부분들이 있었다 정도, 지금은 일단은 소강 상태다 정도의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커뮤니티에서 확인한 정도라서 제가 온체인 데이터를 명확하게 확인하진 않았으니까
뭐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 정도만 얘기를 언급해 드립니다. 그리고 저스틴 선도, 트론의 저스틴 선도, FTX발, 트론 물량들 뭐 이런 부분들도 구입할 수 있다. 뭐 이런 부분들 얘기하고 있죠. 이 뉴스들 나오고 난 뒤에 또 기사들 나온 것들도 보면 트론이 이번 조정 구간, 조정에도 마찬가지였죠. 사실은 뭐 107원, 108원에서 105원 사이, 104원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거의 사실상 지지를 깨지 않고 유지하고 있어요. 100원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제 110원을 넘기는 움직임으로 또 움직임이 나왔어요. 한 대략 5% 이상 상승하는 움직임이 나왔어요. 좀 강한 움직임이 여전히 트론에서는 전개되고 있다. 그래서 여전히 강세 종목 중에 하나예요. 자, 그 다음 기사가 프랭클린 템플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신청이 들어갔다.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게 보시면 돼요. 지금 현재 현물 ETF 신청들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다. 근데 SEC 측에서는 아직 승인하지 않고 있죠. 대략 뭐 이제 10월 중순으로 지금 일괄 연기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때 뭐 같이 다 될지, 뭐 요즘 또 나오는 또 내용들에 뭐 트위트에 나오는 내용들을 보면 높은 확률로 블랙록의 ETF, 현물 ETF 신청이 통과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들이 있는데, 뭐 그거는 역시 뭐 카드라죠. 뭐 정확한 내용들은 실제 뉴스가 나오기 전까지는 알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일단은 긍정적으로 시장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시장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서 이 부분들을 된다 안 된다의 얘기가 아니라 시간의 문제로 보고 있는 듯 합니다. 이 관점은 뭐 여러 차례 얘기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뉴스들 보면 뭐 이더리움 스테이킹 서비스 출시, 코인베이스 뭐 이런 부분들에서 32개의 이더 스테이킹 요건을 제거를 했어요. 이거는 뭐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블록체인 컨퍼런스 부분에서 이 비탈릭이 또 얘기도 했었죠. 이런 부분들, 수량들을 줄이는 부분들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들도 있었는데, 여기에 뭐 기술적인 요소가 적용이 된 건지는 모르겠지만은 일단은 32개, 금액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한 스테이킹 최소 예치 수량을 부분들을 좀 없앤 서비스가 출시가 된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내용이 이는 우리나라 기사죠. 신한, KB, NH증권이 토큰 증권 STO를 얘기합니다. STO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공동망을 만든다. 이달 말 컨소시엄 발족. STO 관련돼 있는 부분들에서 여기 토큰 시장 선점을 하는데 같이 망을 공유하면서 같이 진행을 하려고 하는 부분이죠. 그러면 사실상 같은 거래소, 서로 주체가 다른 같은 거래소 데이터를 활용하는 움직임이 발생할 수 있겠다 정도로 보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국내에서도 사실 이제 STO 관련돼 있는 부분, 블록체인에 관련돼 있는 부분에서의 준비, 비즈니스 참여를 위한 준비들이 차곡차곡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법령에 대한 준비도 마찬가지고요. 자, 이런 부분들이 현재 진행되고 있다는 거 긍정적인 부분이에요. 긍정적인 부분입니다. 기관들의 참여들, 그 다음이 나오는 내용들인데, 이 기사는 제가 따로 한 이유 없이 갖고 왔는데, 비트코인 반등한 이유 3가지를 이렇게 기사들을 보면 이렇게 움직임이 나오면 이유를 설명을 해드리려고 무진장 노력합니다. 저는 그거를 기술적 분석으로 차트적으로 접근하는 것 뿐이고요. 뭐 여러 얘기들인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부분들은 사실 3번째입니다. 또 현실적으로도 보면 어제의 비트코인 오전에서의 반등의 움직임은 사실 전일의 움직임도 마찬가지지만, 여기에 이제 숏 물량, 선물에서 롱숏의 물량을 털어내는 과정들이 청산의 과정으로 이어지는 과정들이 그저께 계속 이어져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롱을 청산시키고 어제는 숏을 청산시키는 포지션들을 청산시키는 움직임들이 강하게 나왔다. 이 과정에서 스퀴즈가 나오면서 움직임이 크게 나왔죠. 이런 부분들이 사실상 뭐 기술적 분석에서는 좀 의미 있는 움직임입니다.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난 뒤에는 이제 찐 움직임이 전개돼요. 찐 움직임이 전개됩니다. 지금 현재 그 단계는 지난 것 같다 정도로 오늘 뉴스에 관련되어 있는 브리핑은 정리를 하고요. 자, 이제 차트적인 관점, 달러 인덱스 그리고 비트코인, 이렇게 2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오후 저녁 시간이죠. 6시부터 해서 실시간 방송으로 달러 인덱스와 비트코인
달러 차트와 원화 차트에 대해서도 좀 디테일하게 살피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이 부분들 오전의 시황은 전체 큰 틀만 살피고 이제 오후의 시황에서 조금 이제 시간 차트를 비롯해서 좀 디테일한 움직임을 살피는 방식으로 시황 방송을 두 개로 나눠서 진행을 합니다. 오전 시황은 좀 큰 흐름만 판단하는 걸로 봅니다. 자, 주봉에서 달러 인덱스 주봉 차트 보게 되면 뭐 큰 차이가 없습니다. 어제랑 여전히 주봉에서는 현재 음봉으로 전개되고 있다. 음봉으로 전개되고 있다. 여기에서 주봉 차트에서는 일단 음봉이 캔들 하나는 확정적으로 나올 개연성을 염두에 두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면 여기 또 양봉이 또 나오면서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불펜을 찍고 나가는 움직임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추세 상승으로 갈 수도 있어요. 리스크가 나올 수 있는데 뭐 아까 뉴스 브리핑에서도 얘기 드렸지만 일단 미 연준의 금리 부분들에 대한 동결 9월달 동결 얘기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고 금리 인상 부분들 금리의 하락 쪽으로 베팅하는 동결과 하락 쪽으로 베팅하는 이제 펀드 매니저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도 좀 염두에 두고 보셔야 될 것 같다 정도 얘기고요. 자, 일봉 차트 보게 되면 어제 움직임에서 여기 일봉 차트 5위평을 하방 이탈한 게 전일 나왔었는데 어제의 움직임에서 여기 저항을 확인한 움직임 정도는 염두에 두고 본다 라고 얘기를 드렸고요. 어제 움직임에서 그 움직임이 나왔던 거예요. 자, 5위평에 대한 저항을 확인을 했고요. 근데 이 과정에서 거래량이 또 나왔어요. 여기서 그리고 오늘 또 일봉 전개가 9위평 아래에서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움직임이 5위평은 하방 이탈하고 5위평의 저항을 확인했고요. 그리고 오늘 9위평에 조정이 나왔고 9위평에 대한 저항을 확인하는 움직임이 또 염두에 두고 봐야 되겠죠. 여기서 위로 올라갈지 아니면 여기서 이제 9위평이 확실하게 꺾이는 움직임, 단기 평선이 꺾이게 되는 움직임도 염두에 두고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지금 202평 올라오는 52평에 대한 지지 테스트 가능성을 9월 중순 이후 쪽으로 보고 있으니까 이 움직임이 전개되려면 여기서 일단 방향이 잡혀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 과정에서 여기서 박스권이 전개될지 아니면 빠른 조정으로 전개될지 여부도 보는 거예요. 현재의 움직임의 일봉 차트의 움직임에서는 일단 103포인트 구간대로의 진입을 염두에 두고는 보고 있다. 염두에 두고 보고 있다.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제 실시간 방송에서 시간 차트에서 볼 때 이 의견도 또 드렸어요. 이 의견은 여전히 유지합니다. 103포인트 아래로 지금 104포인트 중간쯤에 있으니까 103포인트 아래로 내려오는 움직임, 그래서 103포인트에 대한 지지, 102포인트에 대한 지지 테스트로 이어지는지 이 부분을 좀 주목해서 보자 정도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제 주봉 차트에서도 체크 드렸지만 주봉 차트에서는 일단 추가로 조정을 하겠다라고 하는 시그널은 뜬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항이 어디서 잡히는지를 지금 주목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자, 달러 인덱스는 여기까지 보고요. 자, 그 다음에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도 시간 차트 의견은 오늘 뭐 크게 얘기는 드리진 않을 거고 역시 월봉과 주봉 그리고 일봉 기준으로 큰 흐름 위주로 체크합니다. 자, 어제의 움직임 지금 현재 움직임을 보면 자, 여기 값이 전체의 월봉의 움직임은 큰 틀에서 보게 되면요.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여기에 영향을 받고 있죠. 지금 현재 월봉의 중요가 2번입니다. 33,822달러. 여기와 중요값 1번 41,594달러에 대한 확인하는 과정들이 지금 전체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이 구간에서 움직임을 보고 있는데 이 여기에서 여기를 확정을 짓지 못하면 월봉 차트에서는 추가 조정 관점으로 봐야 돼요. 추가 조정 관점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깊은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은 전 저점을 지킨다라는 관점을 보게 되면 이 관점을 유지를 하려면 사실 여기 절반에 대한 공략이 전개가 돼야 돼요. 절반에 대한 공략이 종가로 확정을 시켜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보고 있어서 여전히 상승의 관점에서는 월봉에서는 보고 있다. 근데 월봉이잖아요. 이게 내년에 갈 수도 있어요. 왔다 갔다 하면서 내년에 갈 수도 있는데 이 추세가 꺾이지는 않아야 돼요. 지금은 계속 얘기되지만 추세가 단기 추세가
음봉이 두 개가 나왔기 때문에 꺾였다라고 꺾일 수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움직임의 양봉이 여기를 돌파한 움직임이 나오는지를 좀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여기 음봉 두 개를 장악을 해버리는 움직임이 월봉에서도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추가 상승을 이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여기 23년도에 보는 월봉입니다. 여기에 보면 중요가 1번, 중요가 1번에 대해서 지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종가 지지 유지하고 있어요. 그래서 월봉에서 양봉 캔들 두 개를 기대하면서 볼 수 있죠. 그리고 세 번째는 강한 추세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어요. 이 움직임이 전개되는지도 이거는 월봉이라는 부분들을 빼고 캔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움직임을 염두에서 본다. 이게 근데 구간이 월봉이라는 거예요. 이 값들은 잘 체크해 두시고요. 자, 여기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직은 확정적으로 확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 강하게는 아직 안 나오고 있어요. 월봉에서는 도지 형태를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죠. 그 다음에 주봉 차트를 보겠습니다. 주봉 차트를 보면요, 주봉 차트에서 앞에 구간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한 번 더 얘기를 드릴 거고요. 자, 여기에서 22년도 구간에서 체크되어 있는 구간이 있고요, 23년도 구간에서 체크되어 있는 지지 저항값들이 있어요. 자, 여기는 하락 구간을 벗어나는 과정에서 여기 중요가 1번이죠. 26,104.5달러. 104.5달러가 기준을 보면 여기가 두 번의 지지 테스트가 다 종가가 깨졌어요. 다 종가가 깨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중요값 2번. 중요값 2번도 종가를 다 확보해 놨어요. 재밌죠? 여기가 아래 위로 다 종가를 확보해 놓은 상태예요. 위로 갈 수도 있고 아래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주봉에서는. 그래서 여기 안에서의 또 움직임을 디테일하게 23년도 구간을 보니까 역시 또 여기 23년도 5월에 중요값 1번을 기초해서 두 번이 지금 전개가 됐다라고 얘기 드렸어요. 이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그 다음에 움직임을 좀 더 큰 폭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고, 이 경우에는 자, 여기를 가게 되면은 3만 달러를 가게 되면 여기는 돌파 기현상을 보는 거예요. 주봉에서는 돌파 기현상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지금 계속 이번 주 들어서 주봉 차트를 보는 관점에서는 여기 두 번이 됐으니까 여기가 종가가 깨진 거하고 상관없이 두 번의 지지 테스트 이후에는 조금 더 큰 폭의 반대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을 가지고 보고 있다라고 주봉 차트 의견 드렸어요. 근데 여기에서 여전히 지지받지 못했죠. 그러면 다시 여기 왔을 때는 여기가 깨진다라고 보는 거예요. 이때 깨지면은, 자, 이때 깨질 경우에는 주봉 차트 값이 여기는 이겁니다. 값을 제가 잘못 적었네요. 자, 여기 24,000, 주봉에서는 24,135달러까지 지지가 여기로 다시 내려올 견색이 있어요. 여기는. 자, 그리고 이 과정에서 구간 끝까지도 열어두고 봐야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 움직임이 여전히 열려 있습니다. 여전히 열려 있고, 캔들적으로 보면, 캔들의 패턴으로만 보면, 자, 여기로 올 견성을 열어두고 보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종가 지지 테스트 가능성이 주봉에서도 여전히 열어두고 보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번에 왔다 갈지, 올지, 아니면 올라갔다가 저항을 확인한 움직임 이후에 다시 오게 될지 여부를 보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움직임에서의 갈림이 이번 주 주요 지표 발표를 통해서 같이 진행이 될 듯 합니다. 자, 이 부분을 살피는 게 주봉 차트 관점이고요. 그 다음이 일봉입니다. 일봉에서는, 자, 일봉 차트의 관점에서는 어제의 움직임, 이때 하단 변곡, 여기 8월의 하단 변곡은 여기 어제 안 왔어요. 전일에 조정해서 여기는 안 왔는데, 어제 실시간 방송에서 원화 차트 체크했죠. 원화 차트는 여기 8월의 하단 변곡을 딱 터치했어요. 6,000원 내려갔다가 종가로 지키면서 반등이 전개됐습니다. 원화 차트는. 달러는 여기를 안 왔어요. 그래서 안 왔기 때문에 여기 올 개연성을 염두에 두지만 여기 일단 한번 지지 테스트를 한 걸로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 지지, 음봉 종가 지지가 유지되고 있다. 유지되고 있다는 관점으로 이어서 보는 겁니다. 그러면 8월의 하단 변곡에서의 지지니까, 지지 반등이니까 우리는 공략을 8월의 구간 끝 28,789달러를 향한 움직임,
여기를 열어두고 보는 겁니다. 여기를 열어두고 보는데 이 과정에서 8월에 중요값 1번과 2번 26,746, 27,415 여기를 종가로 회복, 일봉 종가로 회복해서 지지받는지 이 두 값 중에 하나를 지지를 받으면 여기를 강하게 돌파를 할 개연성을 염두에 둡니다. 근데 여기에 박스권에서 치열한 움직임이 나올 걸로 보여요. 여기서 일봉 차트 어제도 얘기해 드렸지만 여기가 저항이 돼 있고요. 저항이 돼 있어요. 여기가 저항입니다. 저항. 여기 27,415달러를 한 방에 못 들어올 것 같아요. 종가는 올라가더라도 일단 조정이 한번 더 잡힐 개연성이 있다는 겁니다. 이때의 지지는 여기 26,746달러의 지지를 지켜야 돼요. 여기는 두 번을 했으니까 돌파가 이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상승세가 이어지면 오늘 이때 지지 테스트를 여기를 확인을 하지 않고 지금 올라가고 있어요. 하단 변곡, 5월에 하단 변곡을 지지 테스트 하지 않고 올라가고 있다는 것은 나중에 다시 올 수 있다는 얘기로 보는 겁니다. 자, 이런 부분들 반드시 킵해둬야 되는 체크 포인트예요. 이 자리는 다시 올 수 있다. 언제? 조정을 받고 난 뒤에 저항을 하긴 하면은 여기 자리는 언제든지 올 수 있는 자리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는 거고요. 자, 여기서의 반등세가 이어진다면 양봉 오늘도 양봉으로 마감이 되면 내일 아침에 3일째 되는 목요일의 움직임은 음봉으로 약간 지지 테스트를 한다 하더라도 위로 올라갈 개연성을 좀 더 염두에 둡니다. 확정적 지지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내일의 움직임에서 만약에 오늘 이 정도의 움직임에서 지지를 양봉을 형성을 시키는 걸로 가면은 여기에 지지 테스트가 목요일 정도에는 나올 수가 있겠죠. 여기를 확보를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양봉으로라도 양봉 꼬리로라도 확보를 해야지 우리가 월봉에서 기대하는 좀 높은 구간의 값들이죠. 여기로의 좀 강하게 추세 상승으로 이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지지 테스트는 여전히 열어두고 보는데 일단은 오늘 수요일, 내일 목요일 움직임에 좀 주목을 하셔야 돼요. 캔들이 양봉 캔들로 두 개가 종가가 마감이 되는지 여부 내일이죠. 그리고 3일째 되는 움직임에서 지지 테스트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데 이 움직임에서 빠르게 양봉 전환하는지 여부 이게 이제 긍정적으로 볼 때 얘기예요. 근데 추가 조정이 전개되면 불안하죠. 추가 조정이 전개되면 여기 먼저 하단 변곡에 대한 부분들 지지 테스트 할 거예요. 여기 1월에 상단 변곡 24,805달러에 대한 지지 테스트도 같이 열어두고 봅니다. 근데 이 움직임이 확정되면 종가가 깨지면 이때는 2만 달러 구간으로 2만 달러 초반대 구간으로 본격적인 지지 테스트가 나오는 거예요. 지금 현재 양일간에 거쳐서 이 캔들 두 개를 통해서 선물 차트에서의 롱과 숏, 상승과 하락 베팅을 했던 포지션들을 많은 부분들을 청산을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일단 여기 구간 이후의 움직임은 이제 찐 움직임으로 전개될 개연성이 높다. 찐 움직임으로 개연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위든 아래든 이제 좀 강한 움직임이 나올 거다라는 거예요. 강한 움직임이 나올 거다. 그런 정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일봉 차트에서의 관점은 26,746달러 대략 어제 체크했던 거는 26,300달러 여기 25,500달러 여기로의 공략 여부 일봉 차트에서는 여기가 굉장히 중요한 트리거 같은 거예요. 여기를 종가 회복해서 위로 추가 상승을 하지 못하면 다시 하단 변곡으로 옵니다. 높은 확률로 올 개연성이 있기 때문에 상승세가 나온다면 우리는 26,746달러를 상회하는 종가로 올라가는 움직임을 기대해서 보는 거고요. 이 움직임이 그 전에 저항을 받고 꺾여버리는 모습이 나오면 다시 여기에 대한 지지 테스트를 염두에 두고 봐야 된다. 이 경우에는 24,805달러와 24,600달러 구간의 지지 여부가 중요하다. 여기가 깨지면 높은 확률로 추가 하락 쪽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여러 차례 얘기를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주 움직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락 쪽도 갈 수 있는 거고 상승 쪽으로도 갈 수 있는 진짜 벼랑 끝이에요. 근데 여기서는 이제 찐 움직임이 나올 거라 보는 거예요. 찐 움직임. 그걸 위한 롱숏 포지션을 다 처리를 해버렸기 때문에 여기서 찐 움직임이 우리는 긍정적으로 위로 보고 있지만 아래로 내려가는 부분들에 대한 값들은 일봉 차트 값들은 지속적으로 공유해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시간 차트의 값도
실시간 방송에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이런 움직임에 근거해서 저녁 시간 들어가기 전에 또 오후에 실시간 방송 있죠. 여기도 꼭 들으셔서 그때까지 움직임의 바탕에서 또 저녁에 움직임이 어찌 될 건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의견들도 드릴 테니까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비트코인 시황은 자, 여기까지 할게요. 오늘 타이틀 보시면서 내용을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